아이고, 하, 뭔 일이야? 자, 아랫바늘로 수심을 재서 삼눈금이 나오게 만들고 그대로 낚시를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더 올려야 되네. 던져봅시다. 지난번이랑 비슷합니다. 400에 그래도 이 놀이상대 한 번씩 와주세요. 혼자는 좀 심심합니다. 400에 이 분할 봉지 극혐. 너무 싫음. (400에) 50. 수분을 많지 않게. 아저씨 오셨으니까 나도 열심히. 섞어주고 400이면 물 300에 50이니까 물 350. 300 50.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을 먹어서 브레이크가 바스라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 풀어줘야 돼. 그게 중요하고. 자, 수심은 맞고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이대로 하면 됩니다. 목줄은 42에 55.
가지고 조금 더 먹이고 숙성을 좀 넉넉히 시키고 그 사이에 기름도 넣고 냄새 아저씨가 오시네. 자, 속고나메루 12번 조금 추려야 되네. 조금 추려서 조금만 찔러. 됐어. 제가 요즘 수심을 측정할 때 껌납 양을 굉장히 줄여서 합니다. 플로트를 쓸 거 아니면 실제 수심에 맞게 하는 게 좋으니까요. 속고나메루는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수심 측정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겨울에는 정확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고생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안 그러려면 정확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쉬운 듯 보이면서도 까다로운 상황에서 이날 낚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디오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속고나메루의 정석은 초칭입니다. 초칭을 구사하면서 그 되돌림을 살짝 보기까지 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 되돌림을 보는 구간이 어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붙어 있을 때 되돌림을 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고기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나를 그렇게 가두어 놓는 초칭입니다. 초이 길이는요, 사실은 뭐 비슷한 거긴 하죠. 한데 예전에 고사하던 입질 좋죠. 예전에 고사하던 초이 길이는 단차가 이거보다 사이즈 좁죠. 줄여서. 경향에 따라 뭐 조금씩 변화가 있죠.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하면 밥달기는 정말 잘 보이는데요. 시야는 좁아집니다. 제가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찌를 보면서 이미지를 그려야 됩니다. 입질 들었죠. 저걸 저거 채수면 나왔어요. 지금 보면 작은 고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치어들이. 아이고야. 잘았네. 그 다음에 좋았네. 집어가 약간 더 돼야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글루텐이 단단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부드러운 글루텐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수온이면 뭐 좀 단단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만들어 놓은 딸기 쓰기 시작합니다. 씨맞춤 구간에 들어가면서 목내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목내림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닥에 거의 왔고 입질, 착지 순간에 입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고기가 달려야 어느 바늘을 공략하는지를 그 패턴을 읽을 수가 있는데, 고기가 안 달리면 사실 읽기가 어렵죠. 우리 많네. 초기밥을 들어갑니다. 입자감이 살아있는, 아까 밥보다 좀 부드럽습니다. 좀 전에 밥은 좀 단단했고요. 이 알루미늄으로 된 타마오키가 정말 쓰기 편하고 좋은데 겨울에는 질감이 좀 차갑습니다. 겨울에는 나무가 약간 땡겨요. 자, 목내린 구간 들어갑니다. 입질. 초칭이죠, 초칭. 지금 같은 스타일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안 달림이 확실히. 밥 사이즈는 1cm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이죠. 밥이 커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채비가 찌맞춤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저항이 안 걸리죠. 여기서부터 저항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목내림이 들어가자마자 쿡 했죠. 이거는 입질이 나옵니다. 방금 입질. 왜 손이 안 나가지? 손을 너무 낮추면 챔질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제대로 입질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찌는 번잡하게 하는데 입질이 안 되는. 챔질할 때 낚싯대가 가슴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상하게도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이 저수지는 12에서 15를 연습하기 참 좋아요. 또 짧은 척도 뭐 할 수 있지만 지금 활성이 너무 떨어져서 짧은 척 고기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고
목 내린 구간에 들어가죠. 근데 받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눌린다. 뭐가 많다는 거예요. 유지력 올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우니까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치어가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어요. 그런 해에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집어를 더 세게 해야 돼요. 밥을 키워서. 저도 이제 집에 와서 영상을 보면서 집어가 부족했구나. 상황을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집어를 더 시켜서 근데 폭탄밥을 뭐 펑펑 넣을 수는 없잖아요. 겨울인데. 지금은 전진 베란다 한 겁니다. 거북선 좌대로. 목내림 부족하죠. 입질. 그래도 이거 뭐 채비가 지금 뜬 상태에서 입질이 들어오죠.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속고 나메루라고 돼 있지만 공략이 바닥은 아니에요. 아랫바늘 정확하게 먹었죠. 토종이 토종. 토종이 떠서 먹죠. 토종만 있는 데 가서 아사다나 해보세요. 잘 먹지. 밥이 약간 커졌습니다. 더 커도 됩니다. 더 키워서 그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죠. 높은 구간에 뭐가 좀 있어요. 빨리 안 내려가는 거 보면. 이 찌맞춤 구간 들어갑니다. 목내림이 시작. 살짝 가속이 붙고 바닥에 거의 다다라 갑니다. 마지막 착지하려는 순간 여기서 금방 안 되죠. 고기가 여기서 입질을 딱 해줘야 베스트인데요. 착지하려는 순간이 완성이 안 되고 끝났어요. 지금 사실은 글루텐 잠부는 남아 있지만 이러다가 이제 작은 사이즈가 만들어지면 입질이 나오는 수는 있죠. 하지만 이럴 때는 먹이가 없어서 나오는 경우들은 헛방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기다려봐도 부질없죠, 저거. 활성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떨 때는 엄청 쉽고 또 어떨 때는 생각보다 어려웠어. 뭘 줘도 다 먹어 뭐 이런 거 일듯한데 아니에요. 자, 찌맞춤 목 내린 구간 들어갔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을 거의 바라보면서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이제 바닥에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붙었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일목 가까이 내려가야 착지가 확실한 거예요. 지금 저거는 바닥에서 살짝 떠 있는 상태에서 잔챙이들이 덤비는 거예요. 내리자.
제가 여기서 채비를 내린 건 수심 그 사선이 져 있다가 들어오니까 목내림이 바닥에 닿아도 목내림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음에 투척해서 하면 목내림이 잘 돼야 돼요. 만약에 사선을 줄여놓은 거라서 찌를 밑으로 내렸으면, 근데 다음에 던졌는데도 계속 안 되면 그거는 사선 문제가 아니고 유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보면 알죠. 그래서 이 이도류가 어려운 게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있죠. 있는데 쉽게 못 입지. 지금 다 착지 전에 나오거든요. 진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낚시가 그냥 퍽퍽 달려 나오면 고민할 것도 없는데 헛방이 나기 시작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필드 이해도 돼야 되고 찌 눈금을 보면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에겐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으면요, 일본 명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하기노가 재미삼아 하는 거지 막 구사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만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만 일반적인 기법을 하고. 저도 그래서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쉽지도 않고 채비가 바닥에 안 붙죠. 와, 안 달려. 이게 그러면 밥으로 잘못하면 목내림을 시키고 찌라시는 줄여야 되겠네. 아니, 찌라시는 그대로 둬야 되겠네. 예, 줄여서 될 일이 아니란 걸 이제 알았죠. 한단 말이지, 바닥에서. 그리고 이게 그 오랜만에 기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타임 정도는 당구로 얘기하면 접니다. 자, 아직은 목내림이 안 되고 여기서부터 목내림 구간이죠. 근데 지금 내려가는 거 보세요. 속도가 늦죠. 아까보다 밥이 부드러워지면서 휘둘리는 거예요. 먹이기는 이게 더 좋아요. 지금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근데 먹지는 않아요. 휘둘리긴 휘둘려요. 어렵죠. 밥이 살짝 더 무거우면 구사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더 가벼워요. 잡어가 치어가 많으면 그런 거죠. 뭐야, 왜 여기 있어, 전부. 미치겠네. 부유물 저게 계속 떠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밥을 더 키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네, 바보같이. 그냥 키우면 되는데. 아니면 그 알파기형 같은 거나 척 같은 거를 소량을 살짝 뿌려줘서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일부만. 그것도 조정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게 어느 순간 꽉 막히면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이건 허공에, 자, 출발하는데 쿡 하죠. 여기서 목내림이 나오면 입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목내림 속도가 조금 늦어요. 이거보다는 더 빨라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치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보다는 목내림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지금 몇 번을 계속 휘둘리고 있으면서 이 추운 날씨에 때 아닌 우아즈리를 경험하고 있죠.
이건 다 안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기본적인 게 목내림 시키는 것부터입니다. 멘탈이 털리려고. 자, 그래서 찌를 바꿉니다. 톱이 더 가는 걸로. PC무크는 1.2에 0.8인가 그렇고요. 제가 지금 교체하는 치고 아닌가 싶은데. 거는 찾아봐야지. 1.1에 0.6. 그러니까 좀 더 가는 톱으로 바꾸는 거예요. 톱이 너무 두껍네. 예, 톱이 두꺼워서. 좋지도 좋죠. 1.2에 0.7인데 실제로 보면 약간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한 사이즈 다운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게 떡밥하고 찌톱하고는 밸런스가 맞아야 낚시가 쉽거든요. 만약에 지금 잡어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그거 그대로 써도 돼요. 밥 사이즈 그대로 하는 게 맞으면 밥도 크기가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겨울에는 무조건 큰 밥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저기서 더 명확하게 들어오는 걸 공략해서 그래서 바닥에서 살짝 떠 있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거기서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밥 사이즈가 크면 템포가 또 늘어지잖아요. 풀림이 많은 고사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톱을 더 가늘게. 조금 더 뻗어 던져야 되겠어. 지금. 바람은 또 맞바람이 불고. 내려가죠. 자, 이러면 이제 바닥에 살짝 닿은 형태가 돼요. 가볍게 이렇게 얹힌 정도. 근데 약간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저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목까지 내려갑니다. 투척을 들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내가 뻗어서 던져서 그럴 필요가 있죠. 톱이 가늘어지니까 밥이 살짝 줄어도 고사가 그대로 되죠. 뻗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떡밥이 좀 가벼우니까 G톱을 더 가늘게 해서 컨트롤이 더 쉽도록 했습니다. 목내림이 훨씬 빠르게 쉽게 나오죠. 아, 손 안 나감. 자, 이제 바닥에 붙었죠. 한 번 더 쿡. 이제 메커니즘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아까 그 톱으로 계속 구사를 했으면 어화둥둥 내 사랑아 계속 하는 거죠. 에이, 자식들. 시끄러. 좀 시끄러운 동네입니다. 지금 고기가 모르겠네. 높이는 공략을 안 해봐서. 찌를 보면서 이미지를 자꾸 그리십시오. 지금은 허공의 바늘이 편납보다 높이, 편납 위치, 목내림, 내려가다 다시 밀려 올라갔어요. 뭐가 중간에 많이 쳐반다는 거죠. 목내림이 안 됐어요. 이번에는 거기서 털린 거예요. 중간에 입질 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상층 부분을 일단 통합시켜야 되는데. 전진 베란다를 그 거북선으로 해보면 카메라가 좀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전진 베란다를 잘 안 하는데 카메라를 본판에다가 설치를 해야 흔들림이 없거든요. 좌대가 견고해야 돼요.
촬영할 때는 좌대 흔들리면 끝장입니다. 목내림이 훨씬 빠르죠. 자, 바닥에 닿는 거예요, 저게. 윗바늘도 떠 있는데 그렇지만 바닥에 아랫바늘이 닿을 때는 표가 납니다. 이제 또 오르죠, 채비가. 건드림 나오죠, 또 오르는데. 오공이 떠 있는 겁니다. 포지션을 자꾸 벗어나네요. 큰일 났네. 이 채비가 지금 밀려 들어오기 일단은 때문에 방향부터 정투를 하고. 방향부터 정투하고 시작해야죠. 지금 이럴 때는 밀려 들어가니까. 못이 작아도요, 대류 있을 거 다 있고 바람 불 거 다 불고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건드림 좋죠. 타나 위에서 건드림 좋죠. 목내림, 착지, 바닥에 딱 아랫바늘 붙은 상태죠. 포지션이 다르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포지션 지금 균일하게 못하고 있죠. 집어가 되면 이런 상황에서 입질이 나옵니다. 근데 집어가 안 되면 이런 상황에서 입질이 잘 안 나오죠. 채비가 이제 뜹니다. 허공에. 네, 저기서 입질이 나오죠. 잔챙이. 흡입하는 힘도 없어요, 이런 애들. 저런 애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양을 딱 째야 되나? 사용하는 로드는 가마가츠 1000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로드. 굉장히 일본 그 대나무 같은 옛날 죽간 같은 디자인이죠. 비쌀수록 일본 로드는 죽간 같은 스타일로 갑니다. 찍었습니다. 쿡. 높은 구간입니다. 저런 건 치어들일 가능성이 높죠. 저렇게 한번 쿡 하면요, 밥이 다 틀립니다. 잘 안 내려가죠. 밥을 살짝 더 키워주는 게 지금은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챙이들에게 입질을 자꾸 내려고 좀 더 단단하게 해서 하기보다는 지금 밥이 더 커졌죠, 살짝. 잔챙이들에게 입질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유지력을 올려서 상황을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입질이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을 좀 놓친 듯해요. 이 밥이 살짝 더 커졌잖아요. 일단은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위에서 한번 받칩니다. 이제 여기서 연두색 지나면 입질. 오, 높은 구간에 나오죠. 저걸 약간 더 눌러줘야 돼요. 저걸 못 누르면 오늘 굉장히 고전하는 겁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밀어 올려 버리죠. 우아지리가 아직도 있고 더 깊이 내려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그걸 구현을 잘 못 해내는 거죠. 깊은 목내림을. 왜 저렇게 되냐 하면 이 수코나메루가 착지 전에 구사하는 게 베스트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서서히 내려오긴 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 보면 바닥에 채 안 붙고 지금 올라서잖아요. 유지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유지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빈 바늘의 헛방이 계속 납니다. 바닥에 붙이려면 유지력은 더 좋아야 돼요. 머리랑 몸이랑 따로 노는 거죠, 지금. 유지력 더 올리고 메커니즘 확실히 만들고 그렇게 구사해야 됩니다. 지금 채비가 왼쪽으로 갔어요. 포지션을 벗어났는데 벗어나면 이 치어들이 적으니까 유지력이 좋아지겠죠. 목내림 더 잘 된단 말이죠. 이런 것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어 집어가 가득 돼 있는 곳에서 양가 왼쪽으로 벗어났는데 목내림이 되면서 입질이 나왔어요. 그러면 목내림을 더 식혀내야 되는 거죠. 포지션 변한 것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중요한 건요, 지금 떡붕어가 제대로 안 붙어요. 이 토종들이 지금 온다는 말은 집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집을 더 시켜야 돼요. 밥을 키우고 감자 성분을 더 넣어서 단단해야 유지가 되고. 다음에 한 번 더 그래야 보여드릴게요. 이 조행은 굉장히 아쉬운 조행이지만 제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공략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케이스에서 실수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입질 나온 포지션으로 자꾸 옮겨가요, 제가. 자, 지금 정도 목내림 나옵니다. 이제 바닥에 목내림이 됐을 때 바닥에 저렇게 들어가요. 약간 깊게 들어갔네요, 멀리. 근데 이게 낫습니다, 지금. 이 메커니즘을 몇 번 해줘야 됩니다. 지금 바닥에 확실히 붙은 거죠. 입질. 쉽지가 않아요. 작고 단단하게. 목내림 폭은 그냥 일반적인. 이 치어들이 금방 몰려들면 또 목내림이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내려가죠. 바닥에 붙었어요. 붙는 순간에 딱 찍었죠. 아이고 안 달리네. 이게 잔챙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이 사이즈가 맞네. 근데 지금 메커니즘은 좋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7mm로. 그리고 하다 보면
붕어가 들어옵니다. 승부하고.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시계를 자꾸 봅니다. 채비 세팅을 기본적으로 잘 맞춰 놓고 메커니즘이 맞고 그러면 자기 낚시를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자, 지금 찌맞춤 구간에 들어가면 목내림이 시작되면 공격을 하죠. 이러면 야, 이거 이제 잡히네. 거의 온 거예요. 안 달리긴 하죠. 자기 낚시를 의심하게 되는 조건들을 하나씩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면서도 신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채비도 기본기에 맞게, 떡밥 배합도 기본기에 맞게, 구사 방식도 기본기에 맞게.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 낚시를 의심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건드림이 확 커지죠. 네, 보세요. 이거는 상황이 맞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활성이 좋으면 저기서 퍽 먹죠. 지금 바닥에 닿았고요. 제비가. 근데 노지 같으면 매몰된 자리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바닥에서 못 먹죠. 그때 이 이도류가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인기적거리네. 이번에는 제가 공략을 잘못한 거예요. 저렇게 챔질에 들어가면 안 되죠. 확실한 것만 해야죠. 저럴 때는. 못 먹는다. 잘 못 먹어요. 쉽게. 활성이 생각보다 낮은 거죠. 찌는 움직이는데 먹성이 그리 좋지 않은. 지금은 약간 뻗어 던지고 있습니다. 대류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목내림 바닥에 거의 왔고요. 입질, 저건 입질인데 입질 할 거는 하는 건 챔질 안 하고. 근데 저거보다 붕어가 좀 사이즈가 조금이라도 돼주면 저거보다 더 강단 있게 와요. 그루텐의 양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떡밥의 수분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딸기를 살짝 뿌리려고 지금 봉지를 꺼낸 거예요. 저는 그냥 지퍼백에 때려 넣어서 다닙니다. 소분한 거 쓰고 남으면 찝찝하고. 글루텐을 살짝 뿌렸습니다. 위에 지금 유지력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자, 목 내린 구간에 들어서고 바닥에 거의 착지 직전. 바닥에 들어오죠. 바닥에 딱 붙을 때 입질 들어오죠. 드라시. 자, 지금은 메커니즘이 맞고 떡밥도 거의 맞다 싶은데 헛방이 나잖아요. 그래서 드라시를 줍니다. 지금은 저렇게 입질이 들어오면 착지 순간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3cm 정도 이게 올렸습니다. 달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착지 순간에 들어온다는 말은 거의 아랫바늘에 들어온다는 거죠. 높은 구간에서 들어오면 뭐 이거든 저거든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활성이 떨어지면 아랫바늘이 더 확률이 높죠. 긴 목줄이. 예, 게다가 착지 순간에 거의 입질이 들어온다. 그거는 거의 여지없이 아랫바늘이죠. 양단고 개념이지만 입질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되돌림 중에 들어오는 게
아랫바늘 윗바늘 확률이 좀 애매해지는 거지. 나머지는 사실 메커니즘을 보면 보입니다. 거의. 저 빨간 마디부터가 이제 여기서부터 목내림 쿡 하죠. 목내림 시작되는 구간에서 쿡 합니다. 이제 쿡. 저런 거는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자리 잡아 들어갔고 바닥에 거의 붙은, 이제 바닥에 붙었죠. 채비가 이렇게 풀려 올라올 때 쿵 찍으면 그거는 입질이 짧으면 아랫바늘일 거고요. 예. 방금도 좀 애매하죠. 이런 거는 아랫바늘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대로 흡입이 안 된. 그래도 노지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것만큼 위력적인 게 잘 없습니다. 제가 우동 세트도 연습을 하지만 노지에서는 이게 정말 위력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목내림 구간. 바닥에 닿았죠. 여기서 윗바늘을 흡입하면요, 쿵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합니다. 아랫바늘은 딸깍 끓이고 찍겠죠. 바닥에 목줄이 약간 닿아서 이제 느슨해진 상태. 제가 표현이 미끄러지니까. 네. 깔끔하지 않아요. 지금 제대로 된 입질이 아니에요. 그냥 이럴 때는 좀 더 구사를 합니다. 집어를 더 시킨다라는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고요.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사만 정확하게 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떡밥과 채비 밸런스는 지금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속이 붙습니다. 오, 이거는 높은 구간에서 입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이미 한번 받쳤잖아요. 보세요. 더 위에서 나오죠. 헛방의 빈도가 확실히 높긴 했습니다. 이날. 활성이 뚝 떨어졌어요. 그만큼 활성이 낮다는 거죠. 물색 보면 활성이 좋을 물색이에요. 물색이 바뀌거든요. 여기는 활성이 떨어지면. 이건 연속적으로 가져가는데 이건 잔챙이들입니다. 스트레스 받죠. 저러면 큰 놈들이 들어오면요, 찌가 이렇게 경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어슬렁 어슬렁 하다가 쿡 이럴 텐데 지금 그게 아닌 거죠. 그래도 지금 움직임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채비가 편납보다 위에 있습니다. 떡밥이 지금부터 편납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착지 지점에서 약간 이렇게 부대끼네요. 약간 밀려 들어와서 착지한 것 같아요. 빨리 열리고 유지력을 조금 더 올려야 돼요.
이거 밥을 키우면 먹는 걸 더 힘들어하고 밥을 줄이면 휘둘리고 그런 상태죠. 그래도 하다 보면 들어옵니다. 예, 전화가 와가지고 쉬는 날 전화하는 사람 다 싫습니다. 저는 저랑 일하는 사람한테도 웬만하면 진짜 위급한 일 아니면 전화 안 네. 합니다. 쉬는 날은 쉬어야죠. 자, 바닥에 다 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 목내림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때 저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건드림이 좋습니다. 애매하게 해가지고 나오죠. 깊은 목내림에서 나옵니다. 깊은 목내림에서 나오는데 아랫바늘이면 바닥에서 먹은 거죠. 토종 말렸네. 이 도류는 어디서 먹을까를 확인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토종을 정확하게 바닥에서 12시 먹었죠. 아, 그러면 지금은 저기를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잘못 눌러놓고 왜 전화했냐고 또 전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바닥에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닥 사정이 안 좋으면 위에서 먹고요. 바닥에 또 딱 붙어 있는 날들도 있습니다. 떡붕어들도. 그럴 땐 바닥에서 먹죠. 노지는 바닥이 고르지 않 입질. 안 달린다 야 진짜. 지금은 바닥에 헛방 연속으로 납니다. 구간은 똑같죠. 구간은 똑같은데 안 달리는 거예요. 저럴 때는요. 밥 사이즈를 줄여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노지에서는 진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에도 집어가 되거든요. 지금 이 밥은 집어력이 엄청 좋은 밥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죠. 포지션이 물론 좋아야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집어가 좀 더 되면 더 잡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쉽지 않은 낚시였습니다, 이날. 붕어가 이렇게 오롯이 모여주면 참 좋은데요. 자, 착지 자리 잡았습니다. 자리 잡으면 바로 건드림 나오죠. 바운딩 딱 되면서 건드림 나오죠. 저런 게 이제 바닥 입질. 이런 애들이 계속 밑에서 깔짝깔짝거리면서 하니까 이 낚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사이즈가 8치만 돼도요, 이렇게 번잡스럽지 않습니다. 차라리 밥을 더 무겁게 하고 채비를 더 경량화 시키면 아마 쟤네들이 퍽퍽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업 시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어차피 뭐 겨울에는 마리수 조가 기대하기는 어렵죠. 아무리 노지라도 추우면 활성이 뚝뚝 떨어질 때가 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인 거죠. 자, 착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밀어 올려 버립니다. 채비가 떴죠, 허공에.
입질. 떠 있는 상태에서 겨우 바닥에 붙으려고 하다가 땅 때리는 거죠. 근데 얘는 떡붕어입니다. 입질 강단이 다르죠. 그럼 또 저런 비슷한 방식을 유지해 보는 거죠. 메커니즘을 딱 발견하면 그 방식을 유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이 더 되죠. 오래 서 있죠. 이제 목 내린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좀만 더 내려가면 바닥. 이 정도면 이제 바닥에 거의 닿았다고 보고, 쑥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건드림이 나오죠. 떴습니다. 채비가. 입질. 아, 입질포가 안 크네. 근데 고기는 달리죠. 요 녀석은 또 토종이네요. 그래도 전부 아랫바늘입니다. 윗바늘이 아니고. 그것도 희한하죠. 한 번 더 이것도 도전해 봐야 되겠어요. 다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보이고. 더 까다로워졌다. 제가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편집을 해보면서도 아,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겠거든요. 집어력이 좀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자잘한 것들은 생략하고 없다, 잡어다 생각하고 떡붕어들을 중점적으로 좀 더 공략을 해보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헛방에 엄청 시달렸고 큰 붕어들이 추워지면 잘 안 움직이니까 잔챙이들이 소풍 나와서 저를 괴롭힌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또 헛방이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